안녕하십니까. 한국철학회 제53대 회장 충북대 철학과 정세근입니다. 한국철학회 70주년을 맞이하여 전국의 모든 철학도와 함께 경축합니다. 1953년 한국전쟁 이후 창립된 우리 한국철학회는 어제와 오늘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날의 철학을 위해 고군분투해 왔습니다. 이제는 회원들의 노력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철학회로 명실공히 자리 잡았습니다. 이에 역대 회장단의 영상 기록물을 남겨 젊은 철학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이는 성균관대 K학술확산연구센터의 박소준 교수의 지원과 협조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주제는 첫째, 한국 철학 70년간의 굵직한 사건이나 재미있는 에피소드의 회상. 둘째, 한국이란 특성과 철학이란 보편성의 문제. 셋째, 이곳 한국에서 철학함이란 무엇인지. 넷째, 철학이 풀어야 할 여기 우리의 문제. 다섯째, 철학을 공부하는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두 젊은 학인에게 작으나마 도움이 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공부는 밤을 새워 혼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낮에는 교수나 학생이나 어떤 형태로도 그것이 프로젝트이든 아니면 원전을 읽는 것이든 간에 밀접한 만남을 이어 나가게끔 할 수 있는 철학계의 분위기가 자리 잡았으면 합니다. 이번 작업도 그것의 일환입니다. 누구나 철학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철학이 없어서 사회가 엉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철학을 중심에 놓지 않는 모순에 우리는 발분하여 발언해야 합니다. 철학 없이는 국가도 없습니다. 생각 없이는 사람도 없습니다. 철학자들 모두의 건투를 빕니다. 고맙습니다. (1953년에) 한국철학회가 창립이 되면서 한국철학의 여러 전통들이 문을 열고 하나의 우산 안에서 서로를 만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한국철학이 국한문 겸용으로 활성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자는 괄호 안에 넣는 한글 전용의 시대가 되어서 소위 한국 현대 철학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철학회가 그 한자로 표기했었던 철학지가 한글로 표기되는 철학지가 되었습니다. 한국철학은 전통적으로 한국적 공간, 한국적 언어, 한국인, 한국 주제 이러한 요소들 중에 어느 하나를 필요 조건으로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계 철학자 대회를 계기로 해서 그 요소들 중에 어느 것도 필요 조건으로 강요하기가 어렵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국 철학의 외연이 굉장히 유연해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한국 철학 70년은 한국 철학이라는 단어의 외연을 유연하게 확장하는 그 세계적으로 넓혀지는 그런 계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1976년에 한국 분석철학회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관련된 분들이 그 박영식 교수님,
이명현 교수님, 소홍열 교수님, 나 이렇게 넷이 이제 주동이 됐고 또 그 다른 분들도 물론 많이 가담을 하셨습니다만은 그 분석 철학적인 전통의 중요한 논문들을 읽자 그래가지고서는 했는데 그 논문들이 하나같이 강조하는 것이 철학적인 언어는 명료해야 되고 엄정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또 문제 해결을 하는 그런 논문, 한국 철학의 그런 풍조가 그런 분위기가 상당히 강하게 이렇게 번졌어요. 저는 그래서 당시에 분석 철학이 한국 철학계에 미친 영향이랄까, 이것을 명료성의 혁명이라고 그럴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91년에 이제 김태길 선생님 제자들이 만드는 철학과 현실이라는 잡지, 오늘날까지 30여 년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한국 철학계의 가장 중요한 소득이고 산물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하고, 철학계 안에서는 제가 92년부터 숭실대학에서 시작을 해서 사회와 철학 연구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철학과 현실하고 그다음에 사회와 철학 연구회가 만들어진 이 90년대 초가 저는 한국 철학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국제적으로도 우리가 활동이 넓어졌고, 그래서 2008년에 세계 철학 대회를 우리가 유치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이제 세계 철학 피스프에 제가 실행위원이 되어 가지고서 2013년 할 때까지 이제 제가 일 하면서 국제 철학회하고 교류를 하고, 국제 철학회에다가 우리가 발을 디디고 세계 철학과 연대하게 된 것, 이것이 기념할 만한 그런 이벤트고 사건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계 철학자 대회를 유치했던 거, 근데 그 회장대에서부터 준비를 해왔지만 마침 이제 제가 회장일 때 임무를 띠고 이스탄불에 가서 유치를 이제 주도했다 그러니까 책임을 맡았던 그게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철학을 하려면은 한반도 남쪽으로 와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동과 서와 고와 금이 만나는 폭풍 치는 언덕이다, 바로 여기가. 그래서 철학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장소는 없다. 근데 그게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철학을 정작 하고 싶으면 한국으로 와라, 그런 식으로 연설을 했던 기억이 나요. 장소가 동양인 만큼 동서고금이 집약되는 문제가 만나는 바로 그런 철학을 하자. 그러니까 동양 쪽, 서양 쪽뿐만 아니라 고대 쪽, 현대 쪽이 다 집약되는, 교차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철학을 하자. 그래서 리팅킹 필로소피라는 주제를 내서 어떤 그 계기가 거기 있었어요. 한국과 특수성을 연결하는 것은 별 의의가 없어요. 단 철학과 보편성을 연결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저도 물론 철학을 보편적인 학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있는 그대로 보편적이라는 말을 그냥 생각 없이 받아들이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철학에서의 보편성은 특수성의 배경을 가진, 특수성에서부터 연장돼서 나온 보편성이지 특수성을 초월한 보편성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 보편성은 사실은 뭐냐면 문화적,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주변부, 중심부 구별해서 중심의 위치를 갖느냐 안 갖느냐는 것이에요. 중심은 사실 보편적인 것처럼
이 주변부를 다 지배하고 있지만 중심은 특수한 겁니다. 특수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영혼의 질문이 있긴 해도 그 질문이 항상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걸 염두에다 두고 철학을 해야 된다. 철학의 보편성이라는 건 그런 것이다 하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우리가 철학의 학문은 이제 보편성을 지향하지만은, 그러니까 보편성 지향한다는 것은 인간과 세계에 관계되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물을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을 우리가 탐구하지만 그게 이제 철학의 본령이지만, 또 우리가 한국이라는 이런 특수한 현실 속에 살기 때문에 또 우리 사회만이 가진 그런 특수한 문제도 있고, 또 우리의 오랜 전통 속에서 형성되어 온 그런 또 특수한 방법론도 있기 때문에 철학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두 측면을 어떻게 융합시켜야 할 것인가가 항상 고민입니다. 한국 철학계의 그 역사를 보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08년 세계 철학 대회를 대강 기점으로 해서 그 무게 중심이 그 특수성보다는 보편성을 지향하는 쪽으로 기울어진 것이 아닌가,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그 경향이 그 시대적 그런 흐름을 반영한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는 보편성만 주장하다가는 그 속에 함몰되고 맙니다. 보편이라는 게 특수가 모여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특수가 있기 때문에 보편이 가능한 건데, 이 보편이란 그런 명목 때문에 자꾸 철학을 너무 추상화시키고 이론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특수가 모여서 보편이 됐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결국은 한국 철학이 따로 있다는 거죠. 이때 한국 철학이라는 것은 전통 철학으로서의 한국 철학만이 아닙니다. 한국의 문제를 풀려는 철학자들의 그 노력, 그것이 결국은 한국의 철학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비교의 행위입니다. 다름이 철학을 만든다는 말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비교를 하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비교 수위를 이렇게 하나하나씩 같음에서 다름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특수성을 찾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비교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특수성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특수성을 계속 줄기차게 탐구할 때 한국의 철학이 가능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제가 큰 얘기로 한다면 한국은 정말로 세계 철학이 새롭게 태동할 그런 무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땅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쉽게 표현하면 동서남북의 문제가 여기에 총집결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문제, 과거와 현재, 동양과 서양, 그리고 자본주의, 공산주의, 그 어떤 양극화의 문제를 가장 처절하게 겪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속에서야말로 진짜 철학함이라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남의 문제, 남의 답을 줄 수 없는 그런 극한의 상황이 여기서 벌어졌죠. 뭐 그런 속에서 하여튼 과거를 이어보려고 하고 서양을 이해해 보려고 애쓰면서 조금 그것을 벗어나서 이해한 바탕 위에서 뭔가 주체적으로 문제를 풀어가 보려는 그런 철학함이 시작되는 시기, 바로 그것이 우리들 시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필요한 것은 그것을 넘어서서 진정 이 땅의 문제를 주체적으로 수용해서 그동안 수용해온 그 힘을 통해서 새로운 철학함, 이것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발전하면서 과학기술 문명에 바탕해서 거듭 발전을 하면서 끊임없이 가지고 있던 그 문제점들이 뭐냐면 이 물질적 풍요의 안락함에 매몰되는 현상들이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어떤 측면들은 이제 약화되고
또 위축되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의 삶은 굉장히 거칠어지고 그런 어떤 삶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경우를 한국이 대표적으로 또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을 철학에서 진단해내고 치유해주는 그런 학문을 연구해낸다면 이게 곧 세계적으로도 필요한 그런 어떤 학문적 내용이 되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의 접목은 21세기 과학기술 문명을 진단하고 성찰하는 데 있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양 철학과 동양 철학이 만난다면 지금 21세기가 요구하는 그런 새로운 어떤 흐름들, 시스템에 대한 진정성 있는 성찰과 비판 이것이 가능한 새로운 통합 사상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런 면에서 한국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훨씬 좋은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시대는 그랬거든요. 우리 70년대만 해도 철학의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독재 사회를 막 벗어나면서 어떤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민주적인 정량을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그 고민의 틀이 전체적으로 철학과 맞물려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각광받는 시대였는데 어느 시기에 철학에 대한 이해가 점점 더 좁아지고 학문의 한 작은 영역으로 이렇게 밀봉시키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난 한류와 같은 것들이 우리 철학적 주제라고 생각했거든요. 왜 어떤 문화적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문화 철학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시대의 변화에 적극적인 천병으로서 철학이 역할을 해야 된다. 철학은 이 시대 변화상 속에서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생명체를 잡아내는 게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철학은 그 대립 속에서 대화를 이끌어내고 해결책을 찾는 문제 해결 역량을 키워내는 게 철학이기 때문에 이 진영의 옳고 저 진영의 옳은 말, 이 진영의 잘못된 방향들을 서로 잡아나가고 하는 담론 형성을 우리 철학계가 앞으로도 주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까지도 그 나쁜 경향이 하나 있었는데 소위 방 안에서 연구실에서만 하는 철학입니다. 혼자 앉아가지고 심오한 것을 사고한다 이런 이 핑계를 대었는데요. 이제는 그런 시대는 전혀 가버렸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철학은 철학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소통할 수 없는 철학자는 철학자가 아니에요. 그런 사치는 이제는 아무도 즐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더욱더 이제 철학자는 사명감을 가져야 되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중요한 것을 알릴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강의를 해야 되고 알아들을 수 있게 글을 써야지 자기 혼자서만 아무리 심한 걸 떠든들 지금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사고하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글을 쓰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어져 버려요. 우리 한국 철학에서 참 슬픈 역사는 과거에 우리가 대학 다닐 때는 철학 개론이 필수였습니다. 대학에. 근데 언젠가는 그게 사라져 버렸어요. 이게 철학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철학 교수들이 학생들에게 한 강의가 학생들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된 겁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그래서 무슨 소리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다 그러고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중에 사회 지도자가 되니까 철학은 아무 소용없다. 이런 분위기가 확산이 돼가지고 결국 대학에서 철학 개론의 자리도 없어져 버리는 이런 비극을 맞았어요. 우리 철학계의 잘못입니다. 제가 그 철학과 인연을 맺고서 오랜 세월 동안 근 70년 동안 저에게 떠나지 않는 화두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철학과 현실의 관계가 뭐냐 이런 주제이고 화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이후에 이제 이런 철학과 현실의 밀착을
열심히 그 도모하면서 제가 또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그 우리 대한민국 그 사람들이 이 철학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은 저는 철학 교육에도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저는 그때부터 어린이와 철학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좀 더 어린 시절부터 어떤 철학적인 문제의식과 또 어린 시절부터 논리적인 사고력과 이런 것을 트레이닝을 해야 이게 어른이 돼서 철학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됐고 그런 저런 뭐 주제들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지금 70대 중반이 됐는데도 그런 관심을 놓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구축했던 이런 문명하고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그런 문명이 전개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이 이제 변화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서 철학이 고민할 주제가 뭔가 한 가지는 인간 존재에 대한 규정, 우리가 이성이라든가 사유 이런 것이 인간의 본질적인 특성이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그거에 있어서 훨씬 더 잘하는 그것을 훨씬 더 잘 해내는 AI라는 존재가 지금 출현하고 있잖아요. 걔는 어쩌면은 인간보다 훨씬 더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존재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하면 인간의 인간적 특징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규정할 건가? 저는 인간 존재의 규정이라고 하는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근원적인 물음 이것이 이제 철학이 부딪힌 물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요즘 이제 미디어가 엄청나게 발달한 시대가 됐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더 발달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메타버스니 이제 이런 것들이 더 디벨롭 되면은 그야말로 몇 중의 자아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상황에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의미의 세계를 다른 방식으로 구축하는 방법이 열린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은 의미화의 문제로서 언어의 구성적 힘이 얼마만큼 확대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그 언어의 구성력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구축을 해서 소위 인간다움의 그 세계를 구축해 나갈 건가 하는 건 우리 선택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 인간이 어떤 선택을 할 건가 어떻게 선택하는 인간을 만들어낼 것인가 또 교육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두 차원에서 철학적 문제를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예. 나는 누구냐? 대한민국의 나는 누구냐? 이 질문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 한국을 보셔요.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 같이 얼마나 많은 외침을 받아왔습니까? 이겨났을 때 한국인이 어떻게 살아왔느냐? 이걸 살펴보면 우리는 그냥 살아온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스스로 소탕하면서 없애면서 나를 불사르면서 살아온 것이 한국이냐. 근데 그 불사를 때는 언제든지 한 질문이 있었어요. 대한민국의 나는 누구냐.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늘날 정치사회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내가 누구냐라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도 역시 우리 한국인은 각자가 내가 누구냐를 생각해야 올바른 나라를 만들 수가 있다. 각자가 뿔뿔이서 그 진영과 이념에 의해서 전부 다 뭉쳐져 있기 때문에 얼른 나라는 걸 찾아야지 우리 사회가 찾아지고 국가가 찾아진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을 하라 이게야. 한국의 철학은 지금부터 질문을 해야 됩니다. 모든 철학자들은 다 자기 시대에 자기가 당면한 문제를 철학의 보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답하려고 했다. 이렇게 인터넷으로 하나가 돼서 이제 통신이 지식이 왕래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서는 세계 다른 나라의 문제가 우리들의 문제고 이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주 특이한 인류 역사상 아주 과거에는 없었던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은 동서양이 갈리지도 않아요. 그런 문제, 그런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것을 나는 이 시대의 한국 사람들이건 또 뭐 영국 사람들이건 미국 사람들이면 자기들의 철학의 문제로 삼고 당면한 문제로 삼고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간이 부딪히는 문제, 인간이 어떻게 하면 잘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서로 모든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돕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나는 지금 동서양의 차이가 없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 사람들도 오늘 인류가 당면한 이 공통의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이 시대의 한국 철학자들이 풀어야 할 과제다. 민주사회를 그 뿌리를 깊이 좀 파악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물론 문제가 많지요. 많은데 이보다 좋은 체제가 세계에 어디 있었냐, 역사상에 어디 있었냐. 또 이건 우리가 바로 70년이 지금 해방 후부터 생각하게 되면 70년이 훨씬 남았죠. 그동안에 우리가 뼈저린 체험을 통해서 얻은 경험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가지고서 철학도 이런 것을 가지고서 나가게 되면 바로 이것이 우리의 그 세계 깊숙이 뿌리 박은 것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철학으로서도 나갈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래서 그렇게 봅니다. 철학 공부에서 지식을 축적하고 이렇게 우리가 보통 공부할 때 하는 것처럼 애우고 하는 이런 것들, 그것이 전혀 의미 없는 건 아니지만 결국 철학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철학적 사유의 방식, 철학적인 생각의 방식, 철학적인 문제풀이 방식들을 공부하고 또 익히는 그런 과정이 될 텐데, 그래서 철학 공부에서 중요한 것은 철학의 어떤 한편으로는 문제의 역사, 철학사를 쭉 이렇게 꿰는 것이 또 중요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철학적인 어떤 질문의 여러 방향들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잘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별로 돈 되는 게 아닌 학문인데 어떤 학문의 분야든 그 밑에 뿌리의 역할을 이루고 있다. 그 뿌리의 역할이라고 할 때 뿌리의 출발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나로서의 눈을 갖는 것, 그 나로서의 눈을 갖는 것이 결국 사회를, 사람을, 자연을 이해하는, 그리고 그게 단순하게 이해를 하고 내 지식을 더 넓혀가는 문제가 아니라 그걸 토대로 다시 현실로, 힘으로, 실천으로 되돌아오는 과정,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철학은 늘 그야말로 살아있는 학문이다. 삶 속에 실천으로 움직여가는 학문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날에도 철학을 택하는 저 밑에 후배들을 보면 한쪽으로는 조금 가슴이 먹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또 다른 한쪽으로는 고맙다. 그리고 정말 좋은 걸 택하신 거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선행 연구들을 전착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여전히 고전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연구의 기준이기도 하고 연구의 귀중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고전, 원전 전착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희 선배 재현들이 겪었던, 쌓았던 그런 것을 우리 때에 조금 극복해서 우리 것으로 체화하고 만들어낸 것처럼 이제 적어도 우리들의 후학들은 일방적인 수입 이런 건 좀 벗어나서 구체적으로 해결이 말한 것처럼 특수가 곧 보편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보편은
특수에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문제에 접근하고 철학적 사유를 하고,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문제에 좀 접근하고 착목해서 그것이 특수성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문제가 보편의 문제일 수 있고 그것이 보편으로 나갈 수 있다. 결국 특수가 보편이고 보편이 특수에 적용돼야 한다.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유하고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좀 더 프로페셔널하게, 이게 단지 테크니컬하거나 아니면은 과거 고전에 대한 풍고학적인 패러프레이징, 재해석하고 수리부작의 정신에 머물러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새로운 형태의 혁신이 없으면은 인간이 그 세포고 또는 사회고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거를 틀을 깨고 새롭게 항상 태어나는 그러한 어떤 새로운 형태의 지적인 혁신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는 철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필요한데 한국 철학계 제일 결여된 게 논쟁이고 서로 간의 어떤 작업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철학은 물음에서 시작하고 논쟁이 시작합니다. 다양성과 어떤 그 뭐랄까 다른 생각을 용인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자극하는 그러한 어떤 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후배 필요 없어요. 그 생각이 make sense, 의미가 있는가, 새로운 생각인가, 세상을 새롭게 해석하고 새로운 지평을 열어두는 데 기여했는가, 그게 중요한 거지 나이가 무슨 생각이 있어? 안 그렇습니까? 받아드립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뜻을 갖고 삶을 살기를 희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영상을 기획하고 제작한 성균관대학교 K학술확산센터 센터장 박소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K학술확산연구센터 전임연구원 김준태입니다. 윤태양입니다. 김은영입니다. 이원준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이 인터뷰에 흔쾌히 응해주신 한국철학회 역대 회장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성사되기까지 물심양면으로 애써주신 한국철학회 정세근 회장님, 그리고 심지원 사무총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성균관대학교 K학술확산연구센터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한국학중앙연구원의 K학술확산연구 사업의 철학 파트를 맡아 한국 철학의 소통과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0개의 대주제를 설정하여 각 주제별 강좌를 5년 동안 총 50개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한국 철학에 대한 관심으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한국 철학의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가져올 수 있도록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만들어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자막을 제작해서 여러 해외 학습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 철학을 과거의 것이 아니라 문화적 경계 속에서 끊임없이 진화해온 살아있는 전통으로 봅니다. 그리고 오늘날 한국 철학이 오늘날 인류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응답할 수 있는 하나의 철학적 방법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1, 2년 차는 좁은 의미에서의 한국 철학이 걸어온 길을 영상으로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3, 4년 차부터는 한국에서 이루어져 온 여러 가지 다양한 철학적 방법, 그리고 철학하는 자세들이 서로 어우러져서 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강좌를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한국철학회 70주년 행사를 맞아 제작한 이 영상이 그 첫 걸음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센터에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